자, 1번부터 볼게요. 1번이 이제 어떤 걸로 만들어진 문제냐면 절대값이 똑같은 도함수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똑같은 도함수. 그럼 이 절대값이 똑같은 도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분기점은 똑같아요. 분기점은 똑같다. 그럼 분기점이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f'x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곳, 0이 되는 곳, 0이 되는 곳은 똑같아. 근데 여기서 각자 선택의 갈림길이 3차 너무 복잡하다. 2차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f'x를 이렇게 잡을게요. f'x를 이렇게 잡으면 얘가 반대도 있어. 마이너스 f'x. 그럼 분기점은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분기점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그래서 내가 밑에다가 g'x 그 절대값이 같은 거 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얘가 g'x야. 그쵸? 그래서 얘를 뭐 씌우면 절대값을 씌우면 원래 f'x는 뭔데요? 그럼 f'x는 요거 이렇게 되겠지. 요게 f'x. 얘가 누구? 얘가 g'x. 그래서 두 개를 절대값을 씌우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선택만 해도 돼.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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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하는데 그러면 얘 가지고 f'x 가지고 fx를 그리면 정상적인 요런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똑같은 선택인데 g'x를 그리면 얘가 증가니까 감소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증가를 할 겁니다. 그치, 증가. 그치? 똑같이 양수니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그 만큼 내려가지 않고 반전이 돼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린 g'x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gx겠지? 얘가 gx고 얘가 fx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똑같이 증가할 때는 이렇게 평행한 간격이 유지가 돼요. 두 개 그래프가. 높낮이는 몰라. 높낮이는 모르고 이 두 개 그래프 fx랑 gx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따로. 그치? 대신 어떻게? 같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fx가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요만큼 떨어졌거든? 그 떨어진 높이를 내가 만약 별이라고 하면 요 높이만큼 별만큼 떨어지면 gx는 반대의 선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별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어떻게? 똑같은 곳은 어때?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합처럼. 그치? 그럼 이런 선택이 8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8가지가. 왜냐면 절대값만 똑같으면 되거든. 근데 바꾸지 못하는 건 누구를 못 바꿔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선택의 갈림길이 오는 그 순간은 바꾸질 못해. 그러면 이 문제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gx가 0에서 뭐를 가지고 극소를 가지고 2에서 극대를 가지면 그게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그러면 내가 gx를 만약 그린다면 0에서 무슨 값을 가지고 극소를 가지지. 0, 얼마?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2에서 극대를 가져. 2,0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일단 그래프를.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누구에서 누구 뺀 게 fx 빼기 gx가 절대 32보다 클 수가 없어. 근데 f0이 0이거든? 그럼 이미 여기서 얼마죠? 차이가? 32가 나. 근데 만약에 0보다 작은 쪽에서 f'x하고 g'x가 같은 선택을 했다면 얘는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평행한 순간 32라는 그 하프 길이죠. 그 길이가 나오는 순간이 단 한 순간이라도 존재를 해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0에서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는 반대의 선택이 돼야 돼. 무조건. 그치? 그러면은 다음 갈림길이 어디예요? 그러면 2가 다음 갈림길이야. 왜냐면 갈림길, 아까 말했듯이 0이랑 2가 분기점이잖아. 내가 다시 선택을 바꿀. 그러면 다음 열차 정거장까지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어떻게 가요? 그러면 gx가 0에서 마이너스 32에서 0까지 몇 칸을 올라갔어? 32칸. 그치? 그럼 fx는 반대의 선택을 했으니까 0부터 2,0까지 얼마가 떨어져야 돼? 32칸이 떨어져야 돼. 반대니까. 똑같이.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여기서 극소가 돼서 이제 4차 함수니까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왼쪽이 문제인데 왼쪽에서 만약 여기서 극값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왜냐면 최고차기 계수가 3인 4차 함수가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요 왼쪽에서 극값이 한 번 더 존재를 해야 돼. 왼쪽에서 극값이. 근데 왼쪽에서 극값이 한 번 더 존재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4차 함수니까 얘가 fx일 거고 이게 4차일 거고, 그러면 fx가 선택의 갈림길이 오는 순간 gx도 여기서 어떻게 선택의 순간이 와. 근데 여기서 gx가 fx랑 다른 선택을 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32보다 길어지는 게 생겨버려. 그러니까 요 순간에는 gx가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32보다 작은 그게 이제 평행하게 끝없이 유지가 돼. 됐나요? 그러면 요것만 해석하고 나면, 이 관계만 해석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얼마? f0은 0. 적을게 이제 조건을. f'0은 얼마? 0. f2는 얼마? 마이너스 32. f'2는 얼마? 0. 그럼 요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f0은 0이고 f'0은 0이니까 fx를 그냥 뭐로 잡는 게 제일 좋다? x 4제곱에 더하기 ax 세제곱에 더하기 bx제곱 2차까지만 잡아서 모르는 문자 2개씩 2개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거? 갈림길을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분기점은 못 바꿔. 열차를 갈아타는 정거장은 못 바꾸고 단지 거기서 상행이냐 하행이냐 열차의 방향만 바꿀 수 있을 뿐인데, 둘이 선택을 같이 하면 평행한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선택을 다르게 하면 말 그대로 멀어지는 거지 뭐. 그죠? 요번이랑 수요일날 하는 거는 딱히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내가 시험 전에 복습할 때 복습으로 다시 한번 다뤄줄게요. 이해만 정확하게 해. 그래서 정리된 사람은 알아서 다음 거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는데 고기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그 왼쪽에서 저 극소 가지는 부분 fx가 또 다른 극소 가지는 지점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어. 그래서 이 식을 적어두세요. fx를 x제곱으로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고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적어두고 그러면 a, b 모르는 문자가 두 개잖아. 그거를 f2가 얼마? f2가 마이너스 32 똑같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f'2가 0 그 정보를 적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로 가볼게. 식을 적어도 그래야 나중에 계산을 하지. f2가 얼마? f2가 마이너스 32 f'2가 0. 왜냐면 gx가 마이너스 32에서 0까지 올라갔으니까 gx가 변화한 만큼 fx는 떨어져야 되거든. 똑같은 그래프니까 방향만 다를 뿐. 그치? 자, 두 번째는 대놓고 방정식입니다. 대놓고 방정식. 왜냐면 fx 빼기 t의 절대값인데 이거 실제로 우리 t만큼 끌어내려서 뒤집지 않거든. 그냥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볼 겁니다. 얘가 0이 되는 방정식. 근데 나 조건을 보면 0으로 가까이 갈 때 h0, 0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랑 0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달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t는 0에서 뭐가 발생했다? 불연속이 발생을 했다. 근데 t는 4에서도 불연속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0하고 4에서 불연속이니까 그러면 불연속이 발생한 수평선이랑 교점을 생겼을 때 불연속이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극대 극소의 높이입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이고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4하고 0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림은 일단 두 개를 생각해야 돼.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4하고 0인데 높이가 y는 얼마? y는 4인 그림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중근 이건 안 되네. 그쵸? 이건 불가능하네. 그냥 이거네 그러면. 그치? 실제 해볼게요. 물론 3개짜리는 왜 안 해요? 그거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할 겁니다. 자, t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게. t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가면 여기 그어지니까 불연속점의 개수는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h의 0 마이너스는 하나고 h의 0도 몇 개냐면 하나야. 쭉 그어줘도 불연속은 여기 하나만 생겨. 근데 h의 0 플러스가 되면 불연속이 몇 개가 생기냐면 h 프라임 아니죠. h의 0 플러스가 되면 불연속점이 3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을 하지. 0보다 작을 때 하나, 0일 때도 불연속도, 불연속이 아니죠.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몇 개? 1개, 1개, 3개. 미분 불가능점 개수예요. 불연속은 뭐가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계속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똑같다가 갑자기 변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밑에 만약 HT를 그리면 H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하나다가 갑자기 0까지는 0까지는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몇 개다가 하나다가 0 이후에 갑자기 몇 개로 바뀌었다가 3개로 바뀌었다가 1, 3 그러다가 뭐가 되는 순간 y값이 뭐가 되는 순간 4가 되는 순간 다시 미분 불가능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서 1개가 돼서 쭉 이게 HT일 겁니다. HT의 그래프. 그치?
그러면 끝났네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면 되죠? fx는 k에 얼마? x 더하기 4에 x 제곱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분의 4, 3분의 4, 3분의 4니까 f에 얼마? 마이너스 3분의 얼마? 8이 얼마가 되게끔? 4가 되게끔. 아니면 적분값으로 처리해도 돼요. 여러분 물론 이제 수학을 하다 보면 수학적인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 있긴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있는데 이 미적이죠. 미적 1, 2는 그런 수학적인 감각을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덜 받는다? 오히려 언어적인 능력이 더 크게 좌우를 합니다. 이쪽은 정말로 미적 1, 2는 미적 1, 2는 언어적인 능력이랑 성실함, 논리가 거의 절반 이상. 기하는 사실은 감각이 있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기하 여러분이 그죠? 혹시 배워봤으면 모르지만 기하 벡터나 공간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 감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각이 영향을 조금 미쳐요. 근데 이 미적 1, 2는 처음 습득할 때는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논리가 장착되고 나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누가 더 정확한가, 그 다음에 누가 더 성실한가, 그거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느린 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공부를 안 하면 그거는 문제인 거야. 그거는 실력이 안 늘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니까 미적이랑 기하가 다른 점은 기하는 공부를 안 해도 조금 어떻게 할 수는 있어. 물론 못하는 수준 그 단계에서만. 제일 잘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당연히 성실함은 필수지. 근데 미적은 아예 불가능해. 네. 공부를 안 하면 그냥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미적은. 네. 근데 내가 만약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 또 빠르고 늦고는 좀 덜 신경 써도 돼요. 공부를 한다는 그 사실만 확실하면.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저것도 메모만 해두세요. 계산은 내가 끝까지 계산하는 거는 시간을 줄게. 3번은 이제 끝까지 계산을 할 건데 3번, 4번은 3번이 이게 많이 착각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가 이렇게 1이라고 하면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f는 1이라고 적는데 그러면 원래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가 0분의 0꼴은 진짜 0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0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의 대상이 되지. 0은 약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0을 어떻게 나눠? 그치? 그러니까 얘의 진짜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이 1이 된다는 그냥 이런 의미야. 그럼 이 의미가 뭔데요? 그럼 fx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어디에서? x는 어디에서? 0에서. 그러면 어디가 0,1이에요? 여기가 0,1이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되죠? 그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근데 왜 F0은 1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전제를 무슨 가능한 함수라고 깔고 들어갔을 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전제를 보통 깔고 들어가면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그 원래는 극한값이 1이지만 그냥 함수값을 1이라고 간주해도 됐었을 뿐이지 원래 극한에서는 저 분모가 0으로 간다고 F0이 1이 아니야. 정확히 표현하면 F0의 극한값이 1이고 그거는 원래 이런 표현이었던 거야. 근데 연속함수면 극한이나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0,1로 간주해서 풀었던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에 전제를 깔 때 뭐라고 깔고 가냐면 x는 0에서 불연속 함수래. 근데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존재를 해야 돼. 극한값이 얼마로 존재해야 돼? 그럼 1로 존재를 해야 돼.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불연속이니까 fx는 0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면 저 수식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 0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더 정확하게 그릴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야.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여기가 0,1인데 여기가 x, fx여서 x 0,1하고 0,1 뻥 뚫려 있긴 하지만 0,1이라는 점 자체는 존재하잖아. 0,1과 x, fx 사이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저건 해석하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미분계수 아니에요. 그거는 연속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항상 어떻게 검토를 하냐면 연속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즉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0에서 불연속 상황이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함수의 극한값이 3인 거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즉 도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 함수거든. 기울기 함수가 3에 가까워지는 것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3이 아니야. 왜 접선의 기울기가 3이 아니에요? 그러면 0에서 불연속이거든.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려면 해당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을 수 있어야 돼. 뾰족점도 접선의 기울기를 못 끊는 거야. 뾰족점도 왜? 이쪽에서 접근하면 접선 기울기가 이렇고 접선 기울기가 2개거든.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가 않지. 그래도 얘도 미분 가능하지가 않아.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은 존재해.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 뭐로 전제를 깔고 들어갔을 때 x는 0에서 불연속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면 얘는 미분 계수가 아니라 접선 기울기가 아니라 접선 기울기의 그냥 극한값이 돼버려. 연속이면 접선 기울기가 되지. 0까지 가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갈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얻는 정보는 요거. 그 다음에 얼마? x는 0에서 존재하진 않지. 존재하진 않는데 x가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접선 기울기는 기울기 뭐에 가까워진다? 3에 가까워진다. 극한값이 3.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에서 그럼 위에 걸로 갈게. 그럼 위에 거는 x가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근데 f0이지 여기는. f0은 얼마인데요? 몰라. 어딘가에 있어. 왜냐면 0,1은 뻥 뚫려 있거든. F0은 어딘데요? 여기 위에 점이 찍혀 있든 아래 찍혀 있든 어딘가에 점이 찍혀 있고 G0은 누구랑 똑같은 상태고 F0이랑 뭐한 상태고 똑같은 상태지. 그러니까 G0과 F0이 똑같으니까 GX는 2차 함수거든. GX는 2차 함수니까 F0을 G0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빼기 0분의 GX 빼기 G0이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이니까 G'0은 얼마다? 3. 얘는 2차 함수니까 괜찮아. 2차 함수니까 GX는. 그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밑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 곱하기 gx 더하기 2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 0분의 극한값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0분의 0꼴이거든. 그럼 정확히 표현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gx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야. f0 곱하기 g0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고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1이었고 얘는 몰라. g0이지. 그지? g0이었는데 걔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g0이 마이너스 2인 거네. G0은 왜요? 원래는 극한값이지. GX는 극한값인데 GX는 2차 함수니까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간주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의 극한을 구하는데 fx는 불연속 상태니까 얘를 미분해 갖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풀면 다 틀립니다. 우리는 그냥 이 덩어리만 알아. 그러니까 조작을 해야 돼. 어떻게 조작하냐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 빼기 1이라고 조작을 해. 곱하기 gx였고 더하기 얼마? gx 더하기 2지. 맞지?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얘가 얼만데? 얘가 3인데 그러면 리미트는 수렴하면 분할이 돼. 리미트가 여기 수렴하거든? 얼마로 수렴했냐면 얘 3으로 수렴했잖아. 분할을 해. 여기도 분할을 해.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리미트, 그러면 얘 분할값으로 그냥 바꿔. 극한값으로. 얼마로 극한값 3이었죠? 3 곱하기 G0으로 해도 되고, G0은 왜요? 2차 함수니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아.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얼마? gx 더하기 2지. 그럼 gx는 어떤 함수니까? g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는 그냥 뭐로 바꿔도 괜찮다? g' 뭐로 바꿔도 괜찮다? 0으로 바꿔도 괜찮다. 그지? 왜냐면 더하기 2를 내가 빼기 g0으로 고칠 수 있고 0이거든. 그럼 다시 적을게. 3 곱하기 얼마? g0에 더하기 g' 얼마? 0이지. 걔가 3이 나온 게 아니라 얘 얼마 나왔죠? 그게 a.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은 우리가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에 뭐가 필요하는? 연속이라는 전제가 필요해.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연속성부터 확인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센에서 왜 이런 문제 많이 풀잖아. fx, gx, 뭐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클 때 미분 가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fa는 ga 연속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미분에서 f'a, g'a 똑같다 적잖아. 그쵸? 연속성을 확인한 다음 단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된 사람은 4번 풀어보고 있으세요. 연습하기 진짜 좋은 문항입니다. 그래서 미적일은 지금 할 때 그냥 여기서 끝을 내버리세요. 끝을 내서 나중에 미적일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다시 한번 본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종종 모고 문항만 한두 개씩 풀면 돼. 어떤 딱 특정 단계 이상만 딱 돌파하면. 뭐 모고 문항을 매일 풀 필요도 없어. 한 일주일에 2개, 한두 개씩만 풀어도 그냥 유지가 돼요. 미적일은. 그리고 녹화 다 해뒀으니까 나한테 자료 달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다시 봐. 영상. 네. 혹시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자, 그 다음 4번은 그거부터 고민해 봅시다. 자, 은열아, 열차를 몇 번 갈아탔죠? 정확히 표현할게. 열차를 최소 몇 번 갈아탔죠?
두 번 갈아탔죠. 최소. 왜 열차를 최소 두 번 갈아탔어요?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몇 번이니까? 두 번이니까. 그쵸? 열차를 최소 두 번 갈아탔습니다. 두 번. 근데 세 번짜리는 나중에 고민해도 안 늦잖아. 그러면 중근이거든? 그럼 봐봐. 중근에서도 그냥 바로 결정이 돼. 어떻게 결정이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을 봐봐. 자, 오른쪽 그래프는 몇 번 갈아타죠? 열차를? 갈아타는 조건을 봐봐. f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즉 0을 통과할 때 갈아타잖아. 그러면 해당 지점에서 열차를 갈아탔을 겁니다. 예. 갈아탔을 거야. 그죠? 0을 통과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0보다 같아질 때는 갈아타 안 갈아타? 안 갈아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른쪽에 그린 그림은 열차를 몇 번만 갈아타? 한 번만 갈아타. 그치?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 실제 그 그림을 그려볼게. 자, 0보다 작을 때 실제 여기 뭐라고 하죠? 몇 fx지? 그럼 2fx의 뜻은 뭔데? fx를 그냥 몇 배 하는 건데? 2배. 그럼 fx가 어떻게 그려져? 원래 fx보다 어떻게 그려져?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될 게 마이너스 4가 되고 더 가팔라지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더 가팔라지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죠? 함수값이 마이너스로 2배가 되니까 요게 몇 fx? 2fx겠지. 그치? 그냥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잡을게. 마이너스 3, 0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얼마로 갈아타요? 그러면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에서 f-3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갈아타. 그럼 얘가 0이니까 얼마가 되는 셈이야?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 얼마가 되는 셈이야? 마이너스 3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럼 뭐죠? 오른쪽은 fx 더하기 뭐야? fx 더하기 x지. 그럼 fx 더하기 x의 뜻은 뭐야? fx에다 그냥 말 그대로 뭐를 더해? x라는 함수값을 더하지. 맞나요? 그러면 fx에다 x라는 함수값을 더하니까 0까지는 어떻게 되죠? 0까지는 양수가 더해져? 음수가 더해져? 음수가 더해지지. 그러면 원래 함수보다 음수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쵸? 내려가겠지. 함수값이 더 내려갈 겁니다. 근데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 무슨 말이냐면 fx 더하기 x인데 x가 점점 0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그러니까 누구에 가까워져요? 가까워지지. 그지?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죠, 이제? 점점 커지지. 그럼 원래 fx보다 어떻게 돼? 더 커지겠지. 맞나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그래프가 샘플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3과 0에서 끊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그래프? 2fx와 fx 더하기 x를 실제 그린 거야. 2fx는 fx를 2배 하는 그래프고 fx 더하기 x는 0 되기 전까지는 음수가 더해지다가 음수가 점점 절대값이 작은 음수가 점점 더해지지. 마이너스 3이 더해지다, 마이너스 2가 더해지다, 마이너스 1이 더해지다,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 점점 가까운.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에 0에 가까울수록 원래 모양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러다가 0을 넘으면 0.1이 더해지고 0.2가 더해지고 1이 더해지고 2가 더해지고 x가 1인 지점에서는 f1 더하기 1이 될 거고 x가 2인 지점에서는 f2에다 2를 더할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fx보다 커지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양으로는 미분 가능이 몇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걸 찾아야 되는데? 미분 가능이 2번 나와야 되고 근데 2번 중에서 불연속은 또 몇 번이고? 한 번이고. 그럼 불연속이 한 번이라는 얘기는 한 번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 표적점 형태가 돼야지. 미분은 가능한데 뭐 한 형태? 아니. 연속은 됐는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 한 번은 아예 연속도 아닌 상태. 자, 그래프를 잡아봐 주세요. 그러면 답은 이 그래프에서 잡아야 돼.
극대값이 뭐 하는 순간만, 극대값이 접하는 순간만 핀포인트로 빠진다고 했죠. 요 0이 되는 순간만 잠시 빠질 겁니다. 어디로 빠져? 휴게소 잠시 그죠? 갔다 오듯이 불연속 순간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연속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거든? 왜? 둘 중에 갈아타는 순간에 한 번은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갈아타는 순간은 요 순간이라고 내가 가정을 해볼게. 갈아타는 순간 x는 알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f 알파는 얼만데? 0이지. 그러면 갈아타는 순간에 연속이려면 누구랑? 이 f 알파랑 누가 똑같아야죠? f 알파 더하기 알파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0이니까 날아가잖아. 그럼 알파는 얼마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뭔데? 열차를 어디에서 갈아타면? 이건 갈아타지도 않았네? 0에서 갈아타면 뭐가 돼? 걔는 연속성이 보장되지. 왜냐면 F 알파가 0인 순간에 알파가 0이어버리면 F 알파랑 F 알파 더하기 알파가 0이거든. 그치?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인 거야. 요 그림, 똑같은 그림을 두 개로 그렸을 때 다시 어떻게? 여기가 0일 수도 있고 어디가 0일 수도 있고 오른쪽이 0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가 알파겠죠? 0이 아닌 곳. 그치? 알파 헷갈리면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 자, 직접 그래프를 그려봐봐. 해당 지점에서. 내가 그렸듯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답이 돼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명령 그대로 그리면 돼. fx가 0보다 작을 때는 fx. fx가 0보다 클 때는 fx 더하기 x. 그렇지. 답이 아니죠? 아마 이렇게 그려지겠지? 왼쪽 그림은 베타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베타 EFX 그쵸? 그러니까 베타보다 작을 땐 EFX. 그러니까 만약 여기다 겹쳐서 그리면 요런 식으로 FX가 될 거고 요 순간에 여기 베타 콤마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는 탈락이야. 0에서 연속성 유지됐거든. 근데 연속성도 유지되는데 미분까지 가능해. 안 돼. 얘가 답이 아니야. 자, 요걸로 직접 그려보세요. 여기다 직접 그릴 수도 있어. 어떻게 그릴 수 있죠? EFX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근데 fx 더하기 x니까 정상적인 기울기가 아니라 어쨌든 뾰족 기울기, 사실은 더 가파르게 가야지. x 더하기 x니까 이렇게 가야죠. 더 어쨌든 뾰족해. 0에서는 뾰족해. 그러면 베타에서는 f 베타는 0이 됐는데 함수가 f 베타 더하기 베타인데 0보다 작은 베타니까 여기 얼마?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가 점이 찍혀 있어야지. 0에서만 딱 쉬었다가 그죠? 잠시 빠져나와야 되니까.
베타 콤마, 그치, 베타 콤마 베타. 베타가 음수니까. 그쵸. 베타 콤마 베타. 베타 자체가 0보다 작아. 맞아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그림은 누구다? 요 그림이다. 그럼 끝났네? fx 최고 차이 계수 알려줬나요? 1. 그러면 fx는 얼마? x 빼기 베타의 제곱에 x인데 여기다 f2는 뭐 집어넣으면 돼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요. 네. 중요한 거는 미분 가능이니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다 어떤 행동 때문에 생기냐면 절대값을 씌워 올린다든지 열차를 갈아타는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열차 갈아타는 방식도 몇 개 없다는 얘기야. 그것만 알면 그냥 해당 그림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져. 네. 조건에 맞게 함수만 갈아타면 되는 거야. 조건에 맞게 함수만 갈아타면. 뒤에 있는 긴 식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세요. 됐나요? 네. 그려주세요. 이제 지울게. 다음 5번을 하기 위해서 앞에 했던 내용을 복습해서 조금만 다시 정리합시다. 그게 뭐였냐면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로 갈 때 x 빼기 알파분의 fx 빼기 f 알파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있는 경우, 그 다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로 갈 때 요거 유사품 적을게. x가 알파로 갈 때 x 빼기 알파분의 절대값 fx 빼기 얼마? f 알파. 그 다음에 x 빼기 알파로 갈 때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f 알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로 갈 때 절대값 x 빼기 알파분의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f 알파. 요 세 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뭐예요? 그럼 앞에 거는 x가 알파로 가면 유사품 하나 더 있네. x가 알파로 갈 때 x 빼기 알파분의 얼마? fx. 그죠? 다 비슷해. 다 비슷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로 갈 때 x 빼기 알파분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그러면 얘 알파에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체인지가 되는데 위에 그래프가 알파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체인지 되는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 그러려면 fx 빼기 f 알파가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두 개 이상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는 알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fx라고 치면 여기가 얼마? y는 얼마? f 알파여야 돼. 즉 fx하고 f 알파가 해당 지점에서 중근 이상을 가져야 돼. 쉽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 이상, 인수 개수가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돼. 위에 알파라는 지점이. 그러니까 뭐 편하게 생각하면 x는 알파라는 지점이 fx의 극대 극소이기도 하지만 꼭 극대 극소는 아니야. 극대 극소 아니어도 이래도 되거든. y는 f 알파. 그죠? x는 알파. 3개 있어도 괜찮죠. 2개 이상만 있어도 괜찮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 그럼 극한값이 뭐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극한값이 0으로 존재를 해.
0으로 극한값이. 그지? 그러면 두 번째 표현은 뭔데요? 그러면 두 번째 표현도 똑같죠? 얘가 알파에서 변하면 안 돼. 0으로 존재해. 여기도 다 똑같아. fx, 그러면 얘는 뭔데요? 그러면 얘는 fx가 x는 알파에서 무슨 근을 갖고 있어야 돼? 중근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절대값을 위에 할 때랑 아래 할 때 차이가 뭔데요? 그러면 절대값을 위에 할 때하고 아래 할 때 차이점은 x 빼기 알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일 때 드러나. x가 어디로 갈 때? 알파로 갈 때 gx 빼기 gx분의 얼마? 방금처럼. 이럴 때 차이가 나. 이럴 때 왜 차이가 나요? 그러면 gx가 만약 x 빼기 알파를 인수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극한값이 0이 되고요. gx도 얘처럼 두 개 이상 똑같이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다 약분돼서 0이 아닌 무언가가 나오게 돼. 극한값이. 무슨 말인지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요. 밑에 몇 개로 고정이야 인수가? 그러면 그냥 0밖에 없어 얘는 극한값이. 밑에가 하나인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위에 두 개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은 그냥 0밖에 안 나. 근데 의미가 여기는 x는 알파에서 뭐? f 프라임 알파가 뭐가 되는 거?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극대나 극소 혹은 변곡점 같은 삼중근이어도 상관없어. 접선의 기울기만 0이 돼도 돼. 그러니까 위에 fx는 이런 거여도 괜찮지. 알파. 요게 fx여도 상관이 없지. 근데 얘는 이렇게 fx로 나와버리면 알파 자체에서 그냥 중근을 가져야 돼. 알파 자체에서 중근을 가져야 돼. 무조건. 그죠? 요게 첫 번째 표현. 그러면 두 번째 표현은 뭐예요? 그러면 두 번째 표현은 절대값 fx를 그냥 px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얘 뭔데요? 이거 p 프라임 알파야. 이게 존재하는지 여부야. 그러면 px가 어떤 함수인데요? 그럼 px는 절대값 fx야. 그럼 쉽게 말하면 두 번째를 한글로 읽으면 fx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애들, 연속성은 보장됐다는 전제하에, fx가 연속이라는 전제하에,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이게 절대값 fx일 거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어디 빼고 극한값이 다 존재하냐면 뾰족점 빼고 다 존재해. 그러니까 뾰족점에서만 없어. 여기만 극한값이 없어. 여기 빼고는 다 존재해. 두 번째 표현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을 보세요. 세 번째 표현을 문제에서 제일 많이 써. 세 번째 표현을 왜 많이 쓰냐면 내가 그려볼게. 위의 함수는 절대값 함수거든. 위의 함수는 절대값 함수야.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절대값, 요게 절대값 fx야. 그래 놓고 밑에도 x 빼기 알파의 절대값을 씌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생각을 해봐. 알파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작은 쪽으로 접근할 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체인지가 되죠. 알파보다 큰 쪽이면 양수고 작은 쪽이면 음수잖아. 근데 fx는 해당 지점에서 계속 양수기 때문에 밑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체인지해도 얘는 fx 빼기 f알파로 계속 나와. 그래서 그 좌우 극한이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기울기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극한값 기울기가 플러스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나오니까 같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기를 알파라고 치면 얘 플러스 마이너스가 체인지 되는데 얘는 계속 음수니까 얘는 계속 음수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얘는 어디가 존재해요? 여기는 가능해. 왜? 어차피 0이거든. 플러스 뭐분의 0, 마이너스 뭐분의 0은 어차피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해당 부분은 가능해. 0으로 존재가 가능해.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두 개가 나와. 0이 나오거나 요 지점은.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요 뾰족점을 볼게. 뾰족점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 뾰족점을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보다 큰 쪽으로 접근하면 자 리미트 x가 알파보다 큰 쪽으로 접근하면 x 빼기 알파분의 해당 지점에서 fx 양수니까 fx 빼기 f 알파가 돼. 그죠? 알파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해 볼게. 그러면 알파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하면 음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빼기 알파인데 공교롭게 누구도 fx도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얼마? fx 빼기 f 알파로 나와. 그래서 지워져. 그래서 같아.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뭐로 존재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원래 미분계수로 존재해. 두 가지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니까 세 번째 표현은 뭐다? 세 번째 표현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어디에서 뾰족점과 극값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에서 존재해. 세 번째는. 그치?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은 0으로 존재하고
뾰족점은 원래 기울기로 존재해. 그치? 그러면 이제 5번 문항을 보세요. 5번 문항을 보면 첫 번째 것처럼 보여. 첫 번째 것처럼 생긴 거는 5번 문항. 근데 아니야. gx를 가만히 봐. gx 자체가 이미 어떤 함수죠?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야. 그치? 그러면 세 번째는 어디에서만 존재하는데? 뾰족점과 어디에서만? 극값에서만. 그지?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결국 이거네.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개수를 이거라고 하면 뾰족점의 개수 플러스 뭐죠? 극대극소 개수지. 근데 봐봐. 극대극소 개수는 절대값을 씌운다고 개수가 달라지질 않아. 무슨 말이냐면 극대극소는 절대값을 씌우면 극소가 극대가 되기도 하고 극대가 극소가 되기도 해. 하지만 개수는 변동이 없어. 절대값을 씌웠다고 극대이던 애가 갑자기 극값이 아니게 되던, 그러니까 극값이던 곳이 극값이 아니게 되진 않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gx는 어떤 애인데 gx는 fx라는 그래프의 높이를 조정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함수인데 높이를 조정해서 절대값을 씌워도 뭐의 개수만 달라질 뿐이지 뾰족점의 개수만 달라질 뿐이지 극값의 개수는 동일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얘가 뾰족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계선은 뭐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거냐면 t가 극대냐 극값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60과 4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는 결국 gx 절대값을 씌우든 말든 그죠? gx는 어떤 그래프만 달라진다? 극값의 위치만 가르쳐 준 것뿐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gx가 4차 함수인데 불연속이 2개 나오는 건 뭐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 fx인데 참 fx 4차 함수 fx니까 4차 함수 fx인데 불연속이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여야 되고 마이너스 60이어야 되고 그치? 여기는 얼마여야 되고 4여야 되고 그러면 4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왜 극값 존재하는 게 5개예요. 그러면 누구는 고정으로 받고 시작해요. 누구는? 얘 3개는 뭐 하고 시작해? 고정해놓고 시작해. 이 3개는. 그러니까 4보다 뭐 한쪽으로 접근하면 4보다 큰 쪽으로 접근하면 뾰족점 몇 개? 2개 기본 고정 3개는 갖고 시작하지. 뾰족점 2개 2 플러스 3 구조로 뭐가 된다?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은 변하질 않아. 초록색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뾰족점 개수만 결국 달라지는 거야. 이 문제는. 집에 가서 영상이라도 봐야 돼. 그죠? 네, 녹화해주는 영상을 앞에서부터 봐. 앞에서부터 다시 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수업에서 모호한 것이 있다 그러면 왜냐면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정확해져야 돼. 점점. 물론 내가 다루는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치? 네.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쉬워질 수는 없지. 쉬워질 수는 없어도 점점 할만해져야 돼. 점점 할만해지지 않는다면 앞에 뭔가가 비어 있는 겁니다. 앞에를 다시 봐. 독하게 봐야 돼. 독하게. 아니면 다음번에 다시 보거나 아니면 아예 이 정도 난이도까지 안 가죠. 네. 서글픈 얘기지만 이 난이도까지 푸는 애들은 몇 없죠. 고등학교 가서도. 진짜야. 진짜 그들만의 리그야. 푸는 애들만 풀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푸는 애가 80, 90%겠지. 이 정도 난이도까지. 진짜로. 네. 푸는 사람만 풉니다. 그래서 그냥 끝난 거예요. F2가 얼마래 근데? F2가 4고 F'2가 0보다 뭐가 돼? 크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2,4네. 맞죠?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상을 보세요. F4는 4일 때 높이 구하는 거잖아. X가 4일 때 높이 구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H4는 우리 알아. 뾰족점 몇 개? 뾰족점 2개 몇 개니까. 고정점 3개니까 H4는 5네 뭐. 그죠? H4는 5입니다. 그지? 그러면 F4 구해야 됐네? 그럼 전에 봐봐. 구하는데 높이는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뭔 상관이 있어? 그냥 0으로 갖다 박아. 여기를 2는요 무시해. 일단 나중에 생각해. 여기를 0이라고 생각을 해. 그지? 그러면 어떻게 잡히죠? F0X라고 할게. Fx0 60은 어떻게 되지? X 여기 뭔데요? 몰라.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뭐의 제곱? 알파의 제곱이라고 해. 그래서 F0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오는 알파를 찾아. 그러면 그 알파만 찾아서 원래 함수로 돌아와서 간격을 다시 돌려. 오케이? 네. 알파가 2인가요? 2? 맞아요? 알파가 2야? 알파 2 맞아? 2 집어넣으면 64, 요거 4 나와요? 아니야? 뭐야? 2야? 4야? 어? 2루트 2예요? 그러면 여기가 2루트이면 그치? 0에서 2루트이면 이거 1대 얼마죠? 1대 루트 2야 비율이.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루트 2 하면 여기 뭐가 돼야 돼? 그럼 원래 여기 0하고 간격이 몇 칸? 4칸. 그럼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 이제 얼마? 그러면 그때는 fx를 4로 만들어. 그럼 이제 진짜 fx 빼기 4는 x 더하기 6, x 더하기 2의 제곱, x 빼기 4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제. 자, 6번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해석할 수 있어. (6번) 아까 그 형태네, 그죠? 이거 극한값이 어떤 종류로만 존재한다고 했죠? 0 아니면은 원래 미분계수로만. 근데 이 문제 설명을 봐봐.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순서상 a, b를 했는데 순서상에서 b 값은 뭐로만 고정됐대? 0으로만.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저 gx 그래프는 뭐가 없다라는 얘기죠? 뾰족점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gx가 어떤 그래프인데요? 그러면 gx를 만드는 과정을 봐봐. gx 어떻게 만들어요? f 안에 절대값 x니까 4차 함수 fx를 좌우로 접지. 그 다음에 절대값 gx니까 아래에서 위로 접지. 그러면 결국 맨날 나오는 애 있다고 했잖아, 내가. 4차 함수인데 좌우로 접고 아래에서 위로 접어도
뾰족점이 하나도 안 생기는 유일한 애가 하나 있어. 삼중근. 만들어, 그거 가지고. 네. 그래프를 좌우로 접어서 만들고요. 좌우로 접어서 만들고 아래에서 위로 접어도 뭐가 생기지 않아야 돼? 미분 가능이 생기지 않아야 돼. 얘도 조건은 만족하는데 얘는 얘가 안 돼. 극소값 마이너스 3분의 1을 못 가져. 그래서 삼중근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삼중근이 꼭 4차 함수가 아니라 조합된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 3차랑 2차랑 조합을 해서 실제는 3차 함수, 2차 함수지만 생긴 거는 4차 함수, 삼중근처럼 생기게끔 만들어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얘 갖고 만들면 얘가 탈락이야. 얘 좌우는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 왜? x가 양수임을 접어서. 근데 얘를 접어 올리면 여기서 뭐가 돼? 뾰족점이 돼서 안 돼. 그러면 삼중근 이게 아니라 반대로 만들어야죠. 어떻게? 여기서 삼중근 가지게. 그쵸?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런 다음에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지. 그래서 극소값이 얼마? 0, 몇 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원래 그래프로 돌려, 그냥. 원래 그래프 4차 함수로 이렇게 만들면 비율 관계, 여기 몇 알파? 3알파, 여기 얼마? 마이너스 알파. 근데 0 집어넣었을 땐 뭐가 나오도록?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도록 fx 그냥 잡아버리면 돼. 그래서 왜 내가 기출문제집도 사라고 한 적 있잖아. 내 스타일이 조금 게을러서 그걸 사라고 한 다음에 검토를 안 하잖아. 검사를 안 하죠. 검사를 안 해. 안 했지. 안 했어. 안 하는데 내가 매년 이렇게 가르칠 때 기출문제 사서 하라고 해. 그러면 걔 중에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세상은 진짜 인과법칙인 게 하는 애들은 나중에 다 결과가 좋아. 진짜로. 그죠? 작년에 잘 간 애들, 그죠? 서울대 간 애들, 그 다음에 카대, 성대, 울산대 간 애들 다 모두 내가 그냥 똑같이, 걔네도 걔는 중2였지. 중2 때 이걸 내가 했으니까. 중2 때 이걸 가르칠 때 기출 사서 풀어라 그러면 자의를 사든 아무거나 사서 하나 풀어라 그러면 풀어. 검사는 안 해. 근데 걔네는 알아서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누가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강제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왜냐면 하나의 습관이 전부를 결정하잖아. 그거 하나는 내가 데려다 놓고 시킬 수 있겠지. 검사하고, 체크하고 왜 안 했냐. 근데 그거는 그거 하나잖아. 그거는 마치 바닷물에, 그쵸? 뭐라고 해야 돼? 그쵸? 양동이 하나 퍼서, 양동이 펐는지 안 펐는지 검사하는 거지. 걔 모든 그 다른 것까지도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네. 결국 그걸 하는 습관이 중요해. 결국은. 자, 이제 2개. 7번. 7번은 이 문항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맨날 나오는 거.
자, 절대값 빼기 절대값. 앞에서도 연습했죠? 자,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 되려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뾰족 지점이 동일해야 돼. 내가 그래서 매번 보여주는 함수 이런 거 있잖아.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2 이런 거. 1에서 뾰족하고 2에서 뾰족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뺄셈 그래프도 그려봤을걸?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그래프 이런 식으로 1, 2 뾰족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봤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절대값 그래프 안이 0이 되는 애가 서로 각각 뾰족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뭐는 안 된다? 미분 가능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값끼리 빼서 뾰족이 가능하려면 그 다음에 이 절대값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증가하는 함수를 접어 올려도 우미분계수는 항상 플러스, 좌미분계수는 항상 음수고요. 감소하는 함수를 접어 올려도 우미분계수는 플러스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가 돼요. 맞죠? 감소를 하든 증가를 하든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왜 여러분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얘가 fx야. 얘가 알파야.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놨어. 여러분 이렇게 적겠지?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그럼 이 행동 자체가 알파보다 왼쪽에서 함수를 어떻게 해놨다라는 얘기야. 내가 접어 올려놨다라는 얘기고 접어 올림으로 인해서 이 함수의 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는 무조건 뭐로 고정시켰다는 얘기야. 음수로 고정시켰다라는 얘기지. x가 알파보다 클 때는 그대로 냅두겠죠? fx. 그러면 냅두면 그대로 플러스로 고정되겠지.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뾰족 지점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양수, 음수로 그냥 다 고정이 돼버려. 그러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얘를 뺐는데 원함수는 무슨 원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인 거야. 뾰족 지점이 동일해야 되고 뾰족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얘는 감소하고 얘는 감소하는 함수고 얘는 증가하는 함수고 이건 상관없어. 미분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면 다 뭐로 고정?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정돼 버리니까. 그죠?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근데 이 문제를 볼게. 식을 볼게. 식. 뭐라고 돼 있냐면 2부터 x까지 ft의 dt래. 빼기 절대값 x래. 얘 어디에서 뾰족하죠? 0에서 뾰족하지. 그리고 우리는 0에서 뾰족한데 모양도 알아. 모양을 모르면 절대값이 똑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모양도 알아. 플러스 1이지 미분계수. 얘 어디에서 뾰족해야 해? 0에서 뾰족해야 되죠. 근데 절대값 적분기호를 보면 2부터 x까지니까 이미 2에서 뾰족해버려. 아니 2에서 이미 0이 돼버려. 그러면 안 돼. 2에서 0이 돼버리면 얘도 뾰족할 가능성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면 이 함수는 뭐가 돼야 되냐면 2에서는 무슨 근? 그치. 최고차이 계수는 a가 무슨 근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쉬운 문제여서 원래 양수가 아니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접근할 때 2보다 큰 쪽으로 접근할 때 미분계수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원래 몰라. 무슨 말인지 되죠? 왜냐면 접어 올려서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양수라고 해줬으니까 그래프가 확실해져. 어떻게 확실해지냐면 2하고 0이니까 오른쪽 접근할 때 얘 플러스 1이야. 그러면 해답은 뭐다? 얘 미분해서 얘 hx라고 할게. 그러면 h 프라임 0이 얼마가 되면 돼? 그냥 1이 되면 돼. 그게 그냥 답이야.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약 모른다라면 뭐라고 해야 돼?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절대값이. 미분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2에서는 중근을 가져야 되고 0은 뚫고 지나가야 되고, 근데 양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뚫고 지나갈 때 기울기 원래는 몰라. A가 양수라는 말이 없으면 얘가 기울기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알 수가 없어 사실은. 그쵸? A의 절대값이 1이 돼야 돼. 아니지. H'0의 절대값이 1이 돼야 되는데 생긴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1로 고정시켜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x 그냥 미분해. 그죠? hx 미분해서 h'0이 1이면 됩니다. 그냥. 왜냐면 x가 미분계수가 1이니까 우미분계수가 똑같으면 돼. 그 다음에 저게 마지막 문항도 보세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 이제 그러면. 이게 미분 가능해요. 그치?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뾰족 지점이 동일해야 되거든? 그럼 옆에 뾰족한 게 3개가 있어. 1에서 뾰족하고 2에서 뾰족하고 3에서 뾰족하잖아. 그치? 그럼 뾰족 지점이 동일해야 되면 이 gx는 자동으로 결정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는 뭐로 결정되죠? 그냥 똑같이 이렇게 뾰족해야 돼. 1, 2, 3으로. 안 그러면 미분 가능이 안 돼. 그러면은 2에서 뾰족한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는 함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럼 긍정적인 해석이 뭔데요? 그러면 얘는 x는 2 빼고는 미분이 가능해. 2 빼고는 미분이 가능해. 2 빼고는. 맞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 혹시 fx가 x 빼기 2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미분 가능해지잖아. 왜냐면 뾰족지점을 앞에 있는 애가 근으로 갖고 있으면 중근을 가지니까 미분이 가능해지는데 그걸 원천 봉쇄해놨어. 2차 함수 fx 맞지? fx의 실근 자체가 뭐 하질 않아? 존재하질 않아. 그러니까 fx가 옆에 있는 뾰족지점에 도움을 전혀 못 줘. 원래 뾰족하면 해당 지점을 근으로 갖고 있어서 중근 인수개수를 2개로 늘려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아예 막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 빼고는? x는 2 빼고는 뭐가 가능하니까? 미분이 뭐한 상태니까? 가능한 상태겠지. 2 빼고는. 2만 제외하고는 미분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분 가능성을 논할 때 미분 가능한 애를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을 어떻게 보통 적지? x가 2보다 작을 때 어쩌고저쩌고 적을 거 아니야. x가 2보다 클 때 어쩌고저쩌고 적겠지. 그럼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누구만 바뀌냐면 얘만 바뀌어. 얘하고 얘만 바뀌어. 얘네들은 2보다 클 때 작을 때 아무 영향이 없어. 왜냐면 1에서만 뾰족하고 3에서만 뾰족하거든. 그러면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2보다 작을 때 얘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2보다 작을 때도 동그라미는 그대로 적히고 2보다 클 때도 동그라미는 그대로 적혀서 미분해서 2 집어넣고 미분해서 2 집어넣어도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똑같으니까 우리 미분계수 좌우 미분계수 똑같다 비교하잖아. 어차피 똑같아서 똑같으니까 상쇄가 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내가 x는 이 좌우에서 미분 가능성만 따지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똑같아서 사라지는데? 무슨 말인지 되나요?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무슨 말이에요? x가 2보다 작다라고 2보다 작으면 얼마인데? 이게 1.9겠지 뭐. 1.9 근처에서. 1.9 빼기 1은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fx 빼기 x 빼기 1이야. x가 2보다 클 때 2.1이겠지. fx 빼기 x 빼기 1이야. 달라지는 건 누구만 달라져? 얘만 달라지죠. 2보다 작으면 양수니까 fx의 얼마? x 빼기 2로 바뀌고 마이너스 fx의 x 빼기 2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얘만 달라져. 그러니까 미분해서 어차피 똑같은 함수를 미분해서 2 집어넣어 봐야 지워진다는 얘기야.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fx가 2차 함수가
연립방정식이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얼마? c의 연립방정식이야. 이게 약간 옛날 문제야. 옛날이 언젠데요? 22년도? 3, 4년 전에. 요즘은 이렇게 미지수 3개까지 가지도 않아. 더 줄여. 미지수 2개로 더 줄여. 무언가 장치를 추가해서. 그죠? 그나마 미분 가능성에서 옛날 문제여서 미지수 3개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그 3개가 남아있는데, 그럼 다시 얘기할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 알고 있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1, 2, 3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1 주변에서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1 오른쪽에서 미분계수 우리 얘 알겠죠? gx의 g'1 알잖아. 그럼 얘랑 누구랑 1 주변에서 얘랑 미분계수랑 어때야 돼? 뾰족끼리. 아까 얘기했죠? 뾰족 지점에서 미분계수끼리 서로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0 나와야 돼. 얘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거, 얘 우 미분계수만 봐도 돼. 좌미분계수 볼 필요 없어. 어차피 왼쪽 오른쪽 똑같으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계속, 그러면 내가 최종적인 결론을 적을게. G'1에서 누구? X가 1보다 큰 쪽에 누구죠? 이건 미분에서 X는 1 대입해서 뭐 나와야 되고? 0 나와야 되고. 이 행동을 몇 번 하면 돼? 2번 더. 2에서 3에서도 동일하게. 어차피 아까 봤듯이 어차피 뾰족 지점에서 똑같이 뾰족할 거거든. 그리고 미분계수도 똑같을 거거든. 그래야 0이 돼. 무슨 말인지 돼요?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에서 빼기 0이 되고 반대편에서는 마이너스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서 0이 돼서 미분이 가능한 구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만 봐도 돼. x가 1보다 작을 때 또 다 늘어놓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아까 방금 전 문제를 가만히 잘 생각해봐. 절대값 x랑 이거 빼서 미분 가능한 구조. 얘가 오른쪽 접근할 때 플러스 1이었잖아. 얘도 오른쪽 접근할 때 플러스 1에서 1 빼기 1에서 얘를 hx라고 하면, 그죠? 얘를 px라고 하면 p'1 플러스는 0이 되고 p'1 마이너스도 0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한쪽만 따지면 반대편은 따질 필요가 없어.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 절대값은 접어 올리니까 오른쪽에서 접선 기울기가 3이면 왼쪽에선 마이너스 3이거든. 빼는 것만 달라지지 그 빼는 멤버가 달라질 뿐이지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3 빼기 3에서 0인 거고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3에서 0이니까 절대값이니까 한쪽이 0이 되면 반대편도 무조건 0이 돼서 미분이 가능해져. 뾰족 지점이 이건 제약은 있어. 뾰족 지점이 동일한 절대값 함수끼리 뺐을 때. 뾰족 지점이 동일한 절대값 함수끼리 뺐을 때. 무슨 말인지 됐나요? 결론은 뭐를 풀면 된다? 요 행동을 몇 번 하면 된다? 3번 하면 된다. G'이 네. 그러면 G' 근데 3번도 아니야. 3일 때 어떤데? 동일하죠. 네. 저는 1, 2, 3이 싫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0, 1로 고쳐놓고 그냥 미분계수만 구해. 좌우로 옮겨도 미분계수가 달라질 게 뭐야? 네. 왜냐면 그러니까 x가 1 주변에서는 옆에 있는 x 빼기 2의 절대값, x 빼기 3의 절대값은 뾰족하질 않아. 그냥 원래 정상적인 함수야. 정상적인 함수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적혀.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데? 뾰족 지점에 왼쪽 함수 적고 오른쪽 함수 적어서 위에 미분에서 2 집어넣고 아래 미분에서 2 집어넣잖아. 근데 이 주변에서 볼 때 x 빼기 1의 절대값은 항상 뭔데? 양수야. 그러니까 x 빼기 1 거기서 뾰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도 fx 빼기 x 빼기 1이라고 적힐 거고 2보다 클 때도 fx x 빼기 1이라고 적힐 거야. 미분에서 여기다 2 집어넣고 여기서 미분에서 2 집어넣겠지. 근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어차피 지워져. 우리가 미분 가능을 판단할 때 경계값 왼쪽 거 미분해서 2 집어넣고 경계값 오른쪽 미분해서 2 집어넣잖아. 근데 x 빼기 1의 절대값 있잖아요. 이 주변에서 얘는 애초에 그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뾰족 함수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없어져.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어. 결국은. 그냥 처음부터 없어도 돼. 어차피 없어지거든.
적어놓고 원칙적으로는 적어야지. x가 2보다 작을 때는 함수 쭉 적고 2보다 클 때 함수 쭉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해서 적어놓고 위에 거 미분하고 아래 거 미분해서 위에다 2 집어넣고 아래에다 2 집어넣어야지 원래는. 근데 어차피 지워진단 말이야. 어차피 지워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뾰족함수의 미분 가능성 판단할 때는 미분 가능한 애들은 그냥 너는 빠져 있으라고 해도 돼. 걔네들은 어차피 똑같이 없어져. 있어도 미분해서 똑같아서 그냥 사라져. 형식상으로는 적히지만 미분 가능성에는 그냥 영향을 못 미쳐. 애초부터. 그래서 답이 나오면 끝. 마무리. 그래서 오늘이랑 수요일 날 하는 거는 복습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묶어서 다시 줄게. 오늘 푼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돼. 그것만 해도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곱미분하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곱미분하면 되죠? 1 미분된 것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얘 미분하고 x 빼기 1 냅둔 거는 1 집어넣으면서 어차피 날아가니까 누구 미분 x 빼기 1이 미분된 것만 살아남을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g 프라임 1이겠지 뭐.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되지. 두 번째 거 적을 때는 어떻게? 4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g 프라임 2일 거고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g 프라임 3이겠지. 요 방정식 풀면 되지 뭐. a, b, c.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끝나면 기출 사뒀던 사람은 복습도 꼭 하고 기출문제도 틈틈이 알아서 풀어봐. 풀린다니까? 풀어봐. 그죠? 생각보다 잘 풀려. 네. 지금 내가 해주는 수업하고 하면은 내 생각에 한 5손가락, 안 풀리는 문제 5손가락 안으로 들어가. 안 본 거거나 어렵거나. 나머지는 다 풀려, 진짜로. 기출. 그러면 진짜로 실력이 탄탄해집니다. 미적이를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안 해도 되는 수준. 그게 얼마나 큰데. 그죠? 네. 내신이 진짜 빡셀 때는 2학년이거든, 2학년. 2학년이 진짜 할 게 많아. 중2 말고 고2에 진짜 터져. 애들이 터진다라고 얘기해. 속된 말로. 터졌다. 과목이 터졌다. 폭발했다. 근데 거기서 한 과목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면 진짜 이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잖아. 넘치도록 있잖아. 공통수학은 예전보다 중요도가 떨어졌어. 진짜로 떨어졌어. 공통수학은. 네. 내가 지금 고3, 고1 요번에 올라간 애들, 원래 옛날 9등급제 할 때는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만 3번 했거든요. 공통수학만. 근데 지금은 공통수학 2번만 했고, 오늘까지만 수업하고 고1인데도 쉬워, 내신을. 할 게 없어. 이미 다 맞고, 어느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다 맞거나 하나여서 공부를 할 게 없어서, 네. 내일까지만 수업하고 쉬워. 고등학교인데도 내신 그거를. 다 됐어요?
네. 가서 열심히 해.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중3이면 늦은 거 아닌가요? 안 늦었어. 지금 시간이